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별의 일생을 한번 보면은, 자, 전체적으로, 자, 성운이라는 게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원시별, 주계열성. 그 다음에 주계열성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어. 그래서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일생이 좀 달랐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 최소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 정도 질량이 큰 별들은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일생을 마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별의 일생을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자, 이렇게 빅뱅 이후에, 자, 빅뱅 이후에 수소와 헬륨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소와 헬륨이 폭발과 동시에 전 우주로 퍼져나갔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이 골고루 이렇게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은 좀 많이 이렇게 몰려 있고 어느 곳은 이렇게 조금 덜 몰려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곳을 우리는 밀도가 크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 수소와 이 헬륨들의 밀도가 높은 곳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밀도가 높은 곳, 즉 많이 모여 있는 곳이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아무래도 서로 질량을 가진 입자들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더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어. 수소와 헬륨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밀도가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소와 헬륨이 밀도가 아주 높은 곳, 이런 곳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밀도가 아주 높은 곳은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라는 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력 수축.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간다.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간다. 따라서 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모양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모양은 가장 표면적이 작은 원의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의 형태를 가지면서 서로 모이고 또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서로 더 밀도가 커지는 그래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이 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자, 이 온도가 올라감과 동시에 이 빛이 발생하게 되는 거.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원시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별. 따라서 원시별에도 빛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중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서 발생하는 빛이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발생하는 빛은 아닙니다. 따라서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원시별은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빛이 발생하는 것이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고온의 기체 덩어리다. 그냥 고온의 기체 덩어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시별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별은 아니야. 알겠죠? 왜냐하면 별은 아니냐면 우리가 별이라고 한 건 정의가 뭐였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인데 핵융합 반응에 의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우리는 별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빛을 내는 건 아니죠. 따라서 원시별은 사실은 별은 아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별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요. 자, 우리의 사람으로 치면 20대에서 한 60대 정도 중장년층, 인생의 거의 한 8, 90%를 보내는 중장년층에 해당되는데요. 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요. 이게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내부 온도가, 자,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1000만 K. 그냥 1000만 도시라고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내부 온도가
1000만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1000만도 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태워지는 게 수소야.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수소가 일어나면 가장 많으니까 일단 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소이기 때문에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은 조금 간단하게 보면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으로 바뀌면서 이때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빛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하세요. 몇 개의 수소? 4개의 수소가 한 개의 헬륨으로 바뀔 때 그때 에너지가 나온다. 자, 이런 수소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드디어 빛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별이라고 하고요. 이 단계를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계열성. 됐죠? 자, 이렇게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얘들아,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이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중간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밖으로 나가려는 이런 힘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자, 이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그러죠. 내부 압력. 자,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이 중력과 내부 압력이 정확하게 같은 상태. 내부 압력과 중력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래서 크기가 커지지도 않고 크기가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크기가 일정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크기가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됐습니까?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하게 된다. 됐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주계열성 단계가 되고요. 그때 핵융합 반응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 그리고 이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힘이 중력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크기가 일정해진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계열성 단계였고요. 자, 이제 주계열성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주계열성 자, 주계열성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이렇게 두 가지로. 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일생과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 자, 두 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수명이 길까? 아니면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이 수명이 길까요? 자, 누가 더 수명이 길 것 같아? 정승혜 양. 네? 누가 더 수명이 길 것 같아? 태양이 질량 정도인 별이랑 태양의 질량보다 훨씬 큰 별이랑 누가 더 수명이 길 것 같아요? 태양보다 큰 거, 태양보다 큰 거. 태양보다 큰 게 수명이 짧다 이거지? 그래, 맞췄습니다. 역시,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쵸? 선생님이 태양 수명이 누가 더 길까를 물어봤는데, 수명이 더 짧은 걸 대답해 줬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쵸? 자, 원래 질량이 태양보다 크면 훨씬 더 수소와 헬륨이 많긴 하잖아. 그쵸? 많으면 수명이 길 것 같은데, 얘들은 소비를 많이 해요. 또 팍팍해요.
워낙 물질이 많다 보니까 핵융합 반응도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돈은 많았는데 씀씀이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돈을 다 소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오히려 짧아집니다. 그래서 자, 수명이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이 훨씬 짧습니다. 알겠죠? 짧고 굵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태양 정도인 별은 수명이 오히려 깁니다. 아껴 쓰는 거죠. 돈은 작지만 아껴 쓰는 거다. 그래서 태양 정도인 별이 수명이 깁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수명이 훨씬 깁니다, 태양이. 그럼 태양이 지금 주계열성 단계에 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다음 단계가 적색 거성 단계인데요. 한 몇 년 정도 남았을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태양이 아직 주계열성을 벗어나려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한 50억 년 정도 남았어 아직. 50억 년. 50억 년으로 50억 년 지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 다음 단계를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적색 거성 단계인데 자, 얘들아 아까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한다 그랬지.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을 하면 이제 내부에는 수소가 이제 다 타게 돼. 수소가 다 타게 되고 이제 수소가 다 헬륨으로 바뀌는. 그래서 내부의 가장 가운데 코어는 헬륨만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소가 다 헬륨으로 변했으니까. 그리고 그 바깥측은 여전히 수소가 남아 있겠죠. 이런 상태가 돼. 이런 상태가.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핵융합 반응을 안 하면 뭐가 없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핵융합 반응을 이제 멈추게 되면 코어가 중력 수축이 또 일어나겠죠. 질량을 서로 가진 밖으로 뻗어나갈 힘이 없어지니까 다시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헬륨에 의해서 헬륨끼리 서로 질량을 가졌으니까 중력 수축이 일어납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지.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H층, 즉 수소층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H가 드디어 이제 코어 말고 코어 바깥쪽에 있는 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그렇죠? 자, 코어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코어의 바깥층에서 이 헬륨 중력 수축에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는 온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드디어 또 뭐가 나타나죠? 밖으로 뻗어나가려는 내부 압력이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이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내부 압력에 의해서 점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죠. 팽창. 자, 이렇게 팽창해서 별의 크기가 커집니다. 별의 크기가 커져. 그래서 이런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적색 거성 단계라 그래. 그러면 왜 적색이냐?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좀 내려가거든요. 팽창하게 되면 온도가 조금 내려가게 되고요. 자,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우리는 적색 가시광선 중에서 적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적색으로 보여. 그래서 이름을 적색 거성이다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됩니까? 다시 코어는 수소핵 융합 반응을 중단하게 되고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수소층이 가열되게 되고 그래서 그 수소층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부 압력에서 별이 팽창하게 된다.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 바깥층은 적색으로 보이게 되면서 적색 거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헬륨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겠죠. 점점 더. 그래서 내부 온도가 1억 K, 자, 1억 도씨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헬륨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1억 K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코어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또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헬륨 핵융합 반응. 자, 아까 코어에서는 헬륨만 존재했었고 융합 반응이 아니라는데 내부 온도가 이제 1억 K 정도 올라가게 되면 헬륨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자,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게 되면 3개의 헬륨이 탄소로 바뀌면서 또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운데 결국 탄소가 만들어지는 때까지 헬륨이 다 소모되고 탄소가 만들어지는 이때까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쪽은 헬륨, 그 다음에 또 그 바깥쪽은 수소, 그리고 마지막 바깥층은 여러 가지 가스들이 존재하는 가스층. 요런 단계까지 마지막. 요것도 적색 거성 단계입니다. 요것까지가 적색 거성 단계예요. 됐죠? 그래서 자, 태양 정도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은 여기서 끝이야,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안 합니다. 탄소까지가 끝이야. 탄소가 코어에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자, 핵융합 반응이 이제 올 수도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가운데 탄소만 남게 되지, 결국에는. 탄소만 남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뭐가 되죠? 중력 수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코어는 점점 더 쪼그라들게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헬륨이랑 바깥층에 있는 수소, 그리고 또 바깥층에 있는 가스층들은 자,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즉, 뼈와 살이 이제 분리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소, 헬륨, 가스층은 날아가게 되고 가운데 코어는 점점점 쪼그러드는 상태. 이런 상태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그러고요. 행성상 성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행성상 상운을 거치게 되면 다 날아가죠. 그러면 뭐만 남니? 코어만 남게 되죠. 가운데 핵만. 이렇게 코어만 남은 상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거죠. 백색 외성. 자, 여기까지가 일단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일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량이 태양보다 큰 별은 선생님이 수명이 짧다 그랬고 아까 그쵸? 그렇게 되면 얘들은 훨씬 더 그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보다 훨씬 더 빨리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계열성 단계에서 자,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제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이제 어떻게 넘어가게 되냐면 자, 아까는 그 태양이 질량 정도인 별은 탄소에서 핵융합 반응이 멈춘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치? 헬륨이 핵융합 반응하면서 탄소가 만들어지면 이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을 못한다 그랬는데 자,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은 온도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아까 1억 K보다 더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탄소도 핵융합 반응을 또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탄소가 핵융합 반응하게 되면 질소나 산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또 이 질소와 산소는 또 핵융합 반응을 해. 그래서 산소 핵융합 반응. 그럼 산소가 또 핵융합 반응하면 규소라는 게 또 만들어지고요. 또 규소가 또 중력 수축을 하겠죠. 또 다 타게 되면 규소만 남게 되면 그러면 또 온도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규소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자, 이까지 가게 돼, 이까지. 자, 이거 뭐니, 얘들아? 요거 기억해야 돼. 요거 뭐지? 헐, FE, 철이요. 철. 자, 철까지 가게 돼, 철. 자, 그러면 철까지 가게 되면, 자, 코어에 철, 즉 FE, 철이 만들어지면 핵융합 반응은 스톱입니다. 모든 별에서 철까지만 일어나고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 스탑이야. 자, 이거 꼭 기억하세요. 더 이상 어떤 별도 철 이상의 무거운 원소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이 끝입니다. 철이 가장 무거운 원소야.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철이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치냐면 가운데 철만 남게 되고 자, 그 밖은 규소라는 게 아까 규소 핵융합 반응에서 철이 만들어지고 규소는 산소라는 놈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탄소는 탄소나 질소에서 만들어지고요. 자, 탄소나 질소는 헬륨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자, 헬륨은 이렇게 자, 층이 몇 개니? 엄청 많죠.
완전히 너무 크죠. 따라서 이 단계를 초고성이라 그래. 적색 고성보다도 훨씬 큰 초고성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이상 이제 핵융합 반응은 안 일어나니까 올 스톱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 철이 어떻게 되겠니? 다시 자기들끼리 중요 수축에서 이 철은 더 쪼그라들겠죠. 이렇게 더 쪼그라들게 돼.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다음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 철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자, 중력 수축이 가운데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철의 중력 수축은 매우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외곽층에 있는 물질이 순간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자, 외곽층에 있는 물질이 순간적으로 빨려들게 되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가운데로 확 모여버리잖아. 가운데로 확 모여버리니까 얘들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되튀기는, 서로 튀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되튀기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만들어집니다. 엄청난 충격파. 막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핵끼리 부딪히니까 엄청난 충격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림으로 설명하면, 자, 가운데 이 코어에서 엄청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모든 물질들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면서 한꺼번에 모여버리니까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되튀겨 나가는, 그러면서 엄청난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충격파가, 엄청난 이런 충격파가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이때, 자,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됐죠? 이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해. 이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져. 자, 초고성 단계까지는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 그런데 이 폭발함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 이 엄청난 충격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AU, 금, 그 다음에 U라고 하는 거, 우라늄, 자, 그 다음에 CU, 구리, 그 다음에 PB, 납. 이것들은 철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들이군요. 이런 것들이 언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합니다. 이 단계를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 자, 요거 기억. 자, 초고성 단계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못 만들어지고요. 초고성 다음 초신성 폭발 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단계로 가게 되냐면요. 자,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가운데 이제 핵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핵만 남게 되면 얘들이 중성자만 남게 되거든요. 가운데 중성자만 남음. 자, 중성자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무슨 별이라고 하냐면 중성자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성자별. 자, 그 다음에 이 중성자만 남은 별이 더 쪼그라들어서 한 점으로 모일 경우도 있습니다. 한 점으로. 중력 수축이 더 일어나가지고 얘가 한 점에 모이게 되고, 이 한 점에 모이게 되면 즉 계속 압축을 하는 거죠. 자, 계속 압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점으로 모이게 되고, 한 점으로 모이고, 그래서 중력이 매우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빛까지 흡수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자, 그게 어떤 단계입니까, 여러분? 자, 이 빛까지 흡수해버리는, 빛까지. 이런 단계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유명한 블랙 홀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중성자별로 가든지 블랙홀을 가든지 해서 별의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